안녕하세요. 예, 박충신입니다. 그래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름 씁니다. 예, 이름 좋죠? 예. 예. 저는 올해 법화원에서는 이제 처음, 제가 여기 몸담고 있는 건 오래됐지만은 이 노무사 행정정보법은 법학원에서 올해 처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2년 전부터 해와서 올해가 3년째가 됩니다. 교재는 작년부터 나왔고요. 올해 개정판이 나오고, 그 개정판은 이제 우리 9월 3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행정쟁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 중에 일부죠. 제가 분필을 좀 꺼낼게요. 쉬는 시간에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알고요. 오늘 강의 계획표 거기 나왔죠. 행정법이라는 게 있고, 이 안에 이제 행정쟁송법이라는 것이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행정, 조직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이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행정이란 개념이 하나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가 국가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입법 기능, 행정 기능, 사법 기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죠. 그럼 행정과 관련된 내용은 뭘까? 이 세 가지란 얘기죠. 조직에 관한 사항이 있고, 작용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구제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행정 조직에서는 어떤 것이 논의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 갑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부가 처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조세 부가 처분은 행정 작용이 되겠죠. 근데 행정 작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조직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행정조직은 국가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이 내용은 결국은 행정주체가 있고 이 행정주체의 기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법인이 있다면 우리가 일건데 현대 자동차가 있다. 그 현대 자동차라고 하는 법인이 있다면 그 안에 이제 현대 자동차를 움직이는 조직 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행정 주체와 행정 기관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이 행정 기관은 여러 개, 딱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행정 기관별로 권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입법, 즉 입법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입법권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우리 국가조직에서 보게 되면 국회에 있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러면 이 법률을, 자, 이 대목인데요. 행정 주체가 국가가 직접 어떤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하는 거죠. 그 기관 중에 구체적으로 누가 하느냐? 행정청이 하는 거죠. 행정청이. 이 기관 중에서. 그래서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서 국민에게, 그죠? 얘가 국민입니다. 어떤 행정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직법은 바로 이 행정청 등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법을 말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상당히 필요한 아주 요긴한 그런 개념이 됩니다. 요긴한 개념이 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작용인데, 이제 행정조직이, 그죠? 이와 관련된 조직이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행정기관은 자기 법률에 좇아서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정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 외에 뭐 행정입법도 있고, 우리 대통령령, 총리령, 뭐 부령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행정입법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사실행위도 있고, 이 사실행위도 또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 사실행위도 나눠지지 않습니까? 또 행정지도도 있고, 행정계약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런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행정작용이. 자, 그런데 네, 이런 행정작용이죠. 이건 행정입법 등입니다. 행정행위 등, 행위 등 이러한 작용이 있겠고, 이제 문제는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이것이 적법하게 법률에 좇아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갑은 수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행정작용에 의해서 갑에게 좀 전에 얘기했던 예를 들었던 세금을 내라라고 조세부가 처분했다면 그럼 당연히 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세금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그런 경우로 우리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가산금을 붙이고요. 그러면서 납부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세금 만약에 이것이 위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법일 수도 있겠고 적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법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올 수 있어요. 행정작용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자력 집행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을 확인을 받아야 되죠. 그 채권을 갖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받아야 되죠. 그 점이 이제 행정작용과 일반 사인 간의 작용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제는 뭐냐면 이 구제법인데요. 이 구제는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이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이것이 위법한 행정작용이라고 한다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 또는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구제 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위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손해나 손실을 전보하는 이런 제도가 하나 있고 이게 이제 바로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은 만약에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게 조세 부과 처분이었다라고 한번 본다면요.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이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으로 인해서 갑에게 곧바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제가 위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갑이 이 세금을 납부한 경우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눠보죠. 그럼 납부했다면 위법한 조세 부과 처분에 의해서 자기가 손해를 본 거죠. 그럴 때는 손해배상 이걸 청구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거죠. 아직은 손해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자, 이럴 때는 이 조세 부과 처분에 의해서 발생한 의무, 이 의무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행정작용의 효력을 다투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 조세 부과 처분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부채의 의무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작용의 효력을 다투는 그러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손해나 손실 전보 이거는 우리가 행정쟁송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립 요건,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요건,